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샌델이 기울어진 사회 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합니다. 또다시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대입니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책은 직역을 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은 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마이클 샌델은요,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힙니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의 BBC의 정치 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 등이 있습니다. 목차로는요,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챕터 1, 승자와 패자, 챕터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챕터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챕터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챕터 5, 성공의 윤리, 챕터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챕터 7, 일의 존엄성,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문제의 본질을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의 매우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고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겁니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요? 내가 부자일 경우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가난한 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요?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 혹은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주선거의 윤리는 감사와 겸손의 윤리를 압도해 인간의 선택을 영적 질서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신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섭리적 질서에서 역할을 뒤바꿉니다. 즉, 오늘날도 신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은 그 신의 섭리에 자유롭게 동조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섭리론적 관념이 공적 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집니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능력주의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기능합니다. 능력주의의 폭정은 1.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의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2. 대학 학위가 그럴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립니다. 3.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 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습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그들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에 대해 쑥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 라는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SAT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습니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갑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큽니다. 부잣집,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으로 하나로 약 2억 8천 이상의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5의 하나입니다. 가난한 집,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하나로 2800만 원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의 하나입니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입니다. 200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비대졸자 시민은 단지 업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선출 공직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비대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은 능력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최근에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최고의 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입니다. 의회를 고학력자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면 정부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기 힘들고 대표성만 더 낮아질 뿐입니다.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문제로 여겨질수록 스마트한 사람, 즉 전문가나 엘리트들이 결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토론과 결의를 하는 일은 배제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기술 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 결정권이 소수 엘리트들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설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공평한 경쟁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적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냅니다. 능력주의를 세습 귀족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입니다. 재능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있는데요. 능력주의 신념의 매력의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주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의 회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신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예를 들어 유전이나 우연, 신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입니다. 도덕적 자격 위에 정의를 세운다면 미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셈이고 롤스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롤스는 내가 쌓은 부를 도덕적 자격에 따라 내 것이라고 재분배 목적 징세에 항의하는 자들에게 재능과 그 밖의 우연성이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의 성공이 운에 크게 좌우된다면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또는 자격 덕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로스는 경제적 보상에 능력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옳음과 좋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적 자격에 보상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사회를 조직한다면 도둑을 벌주기 위해 재산권 제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겸손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삶에서 통 드러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의 반격에 있어 하나의 불씨가 된 것은 노동계급 사이에 널리 퍼진 엘리트가 우리를 깔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능력이나 미덕, 자격 등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기대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주는 일은 충분히 능력주의적 오만과 함께 노동계급의 분노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력에 대해 널리 퍼진 의식, 전문 직업인들이 블루컬러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태도 등을 사회규범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잘못입니다. 명예와 인정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와 결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할 때 내가 너희를 후원해준다 식의 자세가 은연중 깔려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라는 문구는 자유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해주며 일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빠지기 쉬운 능력주의적 오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능력주의가 각자 개인이 신이 부여한 재능이 허락하는 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 성공하려면 생득적 지능은 큰 관건이 아닙니다. 천부적 재능 차이를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놓음으로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 역할을 과장하며 부지불식간 그 명예까지 과장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승자 독식형 재선별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승자들에게도 피해를 남깁니다. 즉 별 문제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과거 세습적 엘리트와 달리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 힘겨운 투쟁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시 초고도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개인의 노력과 성취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기란 불가능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를 쟁취했다는 믿음은 능력주의적 오만의 일환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능력주의적 성공을 위해 부모의 개입이 가장 심해지는 곳은 불평등이 가장 두드러진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입니다. 특권의 대가라는 책에서 특권층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증후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도시 빈민굴에 불우한 청소년에게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일촉즉발의 젊은이 집단은 부유하고 잘 교육받은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능력주의적 사명에서 살아남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불타는 고리를 뛰어 통과하는 일을 거듭해오며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 이들의 상태입니다. 실질적 지위와 이미지만이 한 사람의 쓸모와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세계에서 완벽한 자신이라는 비이성적 생각이 의미 있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완벽주의는 능력주의의 대표적 병폐로 끊임없이 선별되고 등급 매겨지는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싸우고 실적을 내고 업적을 이루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합니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에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샌델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은 충격적이면서도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합니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속아냅니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는 거죠. 이 대안의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입학 사정관이라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됩니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인 평가는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샌델은 이렇게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 학업 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 우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 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교육에서뿐만 아닙니다.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인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 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에서의 소득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합니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 얼마나 능력주의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떠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대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실질적인 실력 내지는 상황 판단 능력, 올바른 가치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능력이 어떤 것들을 통해 증명됐다면 나머지도 다 괜찮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를 받는 것이 또한 우리들 자신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세상이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것 또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많은 것들은 다 주어진 것이지 정말 자신이 노력해서 일구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으심에 의해 때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우습게 볼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의 허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귀한 책이었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